지금 제가 50 맞췄어. 아니 색깔만 살아 있었어. 애도 펠레 엄마. 앉아라. 펠레 필요가 많았어. 야 펠레가 왜 죽었냐 너 이거. 애도 펠레 엄마 살아있냐? 펠레 엄마 살아있냐? 펠레 엄마? 펠레 엄마 하려고. 맞아, 펠레 엄마 100몇 살이야? 자, 관심이 많이 나와. 자, 뒷부분에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남아가지고. 자, 미적분. 급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더 설명할 것들. 니네가 뭐그 뒷부분도 숙제로 내줄 거니까 그럼 좀 집에서 해오려면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고 해서 보자. 일단 가장 큰 틀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의 이 수열 자체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때 저번 시간에도 쌤이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라고 판단해도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뭐 a의 n 플러스 1번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짝수 번째 애들만 발라놓고 봐도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는 방향성에 대한 것은 an이 가는 방향성을 보는 것이나 an 플러스 1번째라고 해봐야 어차피 이게 an에서 n이 무한 번째를 보는 거니까 무한 플러스 1번째를 봐도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짝수 번째만 보고서는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요거에서 조심할 게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때 설명했던 게 단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짝수 번째 애들이 어떤 일정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리미트 n이 an을 수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건 안 된다 했어.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안 된다. 됐니?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전에 이제 복귀 수업 할 때 선생님이 점화식 수업을 했었어. 점화식 수업 할 때 그 1번, 2번, 3번, 4번 번호로 적어줬던 점화식들이 있었고 걔네 중에서 내가 3번 점화식이라고 요건 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a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것을 만약에 우리가 2분의 1의 an 플러스 1이라 한다면 이때 이제 리미트 a의 값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방식을 좀 설명을 해보면 봐봐라.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아 이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 자체를 여기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 풀어보면 먼저 얘에 대한 일반항을 찾는 방법도 알려줬어. 일반항을 찾으려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했냐면 알파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 이 알파는 외우라고 했어. 1-p분의 q. 1- 요 자리가 p야. 써줄게 밑에다가 an 플러스 1은 p an 플러스 q. 그래서 1- an 앞에 있는 개수 p분의 q. 요렇게 해서 알파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2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일반항 an을 바로 한 줄로 정리를 해줬었는데 an은 a1-알파 p의 n-1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상태에서 리미트 an을 구해보면 a1 몰라도 상관없어. a1 몰라도 어차피 이 부분이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리미트 붙여보면 얘는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실제로는 열 값이 2만 남게 되지. 맞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아 이거 그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지금 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 현재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양변에 리미트를 줘. 리미트를 바로 잡으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나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1의 an 플러스 1이라는 식이랑 같은 식이라고 보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리미트 an 자체를 x라고 해. 뭐 알파라고 a라고 하든 뭐 상관없어. 아무튼 뭐라고 얘를 잡아줘.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알파라고 잡아놓고 문제 푼다고 이렇게. 그럼 넘기고 나 곱해주면 최종 답이 얼마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칙대로 풀면 이게 맞지. 이게 맞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이거를 수렴값이 존재한다. 여기 이제 양변에 수렴값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수렴값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니까 결국 여기도 얘가 수렴값이 존재한다고 봐서 막 다 뚫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막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 괜찮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하려고 했었고 지워졌죠? 그래서 우리 책은 저번 시간에 그럼 95번을 풀어줬나 내가? 29쪽에 95번 안 풀어줬나? 그럼 95번 먼저 풀어보고 할까? 95번 an 플러스 1은 an 요건 또 달라. 답 나오니? 3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방법이야 몇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얘가 가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 이식 자체를 뭐 bn이라고 정리하고서 문제 풀 수 있지. 그래서 얘를 bn이라고 한다면 이제 bn 플러스 1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면은 bn 플러스 1이 요거는 식 자체를 갖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어서 3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5의 n 플러스 1제곱 a의 n 플러스 1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생각은 뭐 요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보면 아무튼 얘가 어떤 수렴값 알파라고 할 때 얘도 결국은 같은 수렴값을 가져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저거에 대한 식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엔 이제 봐봐라.
bn이라고 하는 것은 뭐 an이라고 하는 bn을 얘라고 했으니까 bn을 여기다 곱해보면 여기다가 3의 n제곱 플러스 1 여기다 곱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5의 n제곱 나눠주면 5의 n제곱 나눠주면 요걸 an이라 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이제 an 플러스 1도 그대로 이제 식을 좀 적어주면 여기가 5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더하기 bn 이래 되겠지? 이 상태에서 쟤네들을 뭐해서? 나눠서 알아보자. 어차피 리미트 bn은 뭐 가는 곳이 이거 식 자체가 이미 벌써 얘는 뭐 없어지게 뻔하고 그다음 여기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지? 분모는 어떻게 되니? 식 정리를 해보면 5의 n제곱에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5의 n 플러스 1제곱에 얼마야? 3의 n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이게 5 곱하기 15의 n제곱 분모도 얘네 좀 둘이 곱해보면 3 곱하기 뭐 15의 n제곱 리미트 보내면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bn 플러스 1은 bn이 응? 됐어?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살살살살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뭐 방법은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만 푸는 거는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좀 넘어갈게. 자, 등비수열 수렴 조건도 좀 다시 보자.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고 거기도 이제 문제 유형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 그래서 보면 자,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지만 아래 n제곱에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아래 n제곱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수렴 조건이 좀 필요하고 수렴 조건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이런 식으로 수렴 조건 뭐 굳이 구분을 해서 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뭐 누가 봐도 좀 첫째 항이 약간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첫째 항이 안 달라 보여도 거기 좀 잘 첫째 항 구해주셔야 돼. 이게 막 갔다가 첫째 항 있네 없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얘는 뭐 여기 있는 수렴 조건에다 플러스 첫째 항이 0일 때까지 같이 거의 신경을 써주는 게 맞을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거의 99번에 뭐 1번이나 2번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풀 때도 보면은 x 괄호 열고 2분의 x 플러스 3이잖아. 이거 전체에 대한 요 뒤에 있는 것에 대한 n제곱인데 그 n제곱 밑에 있는 요거에 대한 것이 공비니까 얘가 공비니까 공비는 그냥 2분의 x 플러스 3을 갖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첫째 항에 대한 거 고민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첫째 항은 반드시 1을 넣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1 넣어서 확인하면 2분의 x 플러스 3이니까 이 첫째 항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지. 괜찮을까? 오케이? 넘어갈게. 그 뭐 밑에 보면은 이거 수렴 조건 같은 거 같이 있는데 그 아까 100번도 수렴할 때 다음이 항상 수렴하는 것이 뭐 골라라 이런 거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공비를 다 구해서 좀 알아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 사인도 있고 그러네. 뭐 알아서 잘 풀었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 31쪽 잠깐 볼게요. 31쪽 108번 풀어보고 설명할게요. 108번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긴 한데 수능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fx라는 함수값 자체가 이 옆에 있는 극한의 극한값이야. 이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고 일단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처음에 줬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0에서 1 사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지. x가 0에서 1 사이면 요거 0, 요거 0 얘는 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남는 게 a의 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남을 거고 x가 1일 때는 1 넣어주고 여기다 1 넣어주고 여기다 1 넣어주고 여기다 1 넣어주고 전부 다 1로 가겠지? 1로 가기도 하고 1이기도 하고 그지? 그럼 값은 얼마? 2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b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얘가 가장 큰 무한이지. 현재 얘가 무한이고 얘가 무한을 들고 있는 애들이지. 나머지 애들은 뭐 그래봐야 상수값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어서 무한이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은 얘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고 x의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누고 다 나눠보면 분모는 얼마가 남고 여긴 0으로 가고 얘가 1이 남고 여기 x n제곱 나누면 분모가 훨씬 세고 얘도 x n제곱 나누면 분모가 훨씬 세니까 0으로 가고 x n제곱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x의 제곱이 되겠지. 미분 가능성 오랜만이네. 자, 미분 가능성이잖아.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뭐랑 뭐가 필요해? 연속. 둥글둥글하게 좌미와 우미가 같아야 되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일치. 되니? 두 가지 상황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연속이 확인이 되려면 1로 보내봐야 되지. 여기 1 가까이 보내보면 3이고 얘도 1을 가까이 보내보면 a 플러스 b인데 결국은 a 플러스 b가 3이고 여기도 가까운 데로 보내보면 사실 이거 함수값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이게 관계식 자체가 뭐 이렇게 둘을 끊든 이렇게 둘을 끊든 같은 관계식이라 두 가지를 굳이 쓸 필요는 없지. 해보면 같은 관계식이거든. 굳이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한 요 정도 쓰면 되지 뭐. 첫 번째 1번식이랑 2번식은 미분을 가야겠지. 자, 미분 6x 1 보내보면 6x에서 이제 아무튼 얘한테 x한테 1로 가까이 가보면 여기 6이 되는 거고 얘도 미분을 해. 그럼 2ax에 플러스 b에서 여기다 이제 x한테 1을 넣으면 얼마고? 2a 플러스 b 해서 요것이 같아지니까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b는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상황이더라. 됐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게 참고야. 그냥 뭐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나중에 지금은 뭐 좀 이해 못하더라도 괜찮은데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쌤이 있잖아. 만약에 쌤이 여기 어딘가를 끊었어. 지금 보면 문제가 여기가 3x제곱이거든. y는 3x제곱. 자, 끊어서 봤는데 이렇게 봤고 근데 이제 여기 어딘가를 끊었단 말이야. 여기 어딘가를 끊어서 이게 어디냐면 x가 1인 곳을 끊어가지고 x가 1인 곳을 끊어서 이렇게 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게 요런 데서 끊기면 이런데 이게 봐봐. 이런 데서 끊기면 얘가 여기서 이어줄 수 있을 만한 2차 함수를 찾는 게
똑같은 거. 그리고 이 사실 거의 커브 자체가 휘어서 나가는 것이 좀 달라서 같은 곳에서 같은 값이 나오게끔 하는 게 사실 문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값을 고르는 문제가 조금은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사실 잘 나오진 않으니까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 얘는 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극값이 있잖아. 극값에서 나오는 포인트를 보면 여기서 끊어지면 이렇게 끊어지면 실제로 이런 데서 끊어주면 얘가 최고치 개수가 좀 다른 애들이 와도 이게 좀 이어줄 수 있거든. 혹은 뭐 음수가 돼도 상관은 없고 이 좌미분계수 자체가 0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이라고 보긴 좀 힘든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끊게 되면은 좀 그런 상황들이 많고 여기 극점에서 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 내가 사실 설명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 이게 왜냐면 나중에 수투 문제 풀다 보면 4차 함수나 3차 함수에서 극점 포인트나 아니면 변곡점 포인트를 끊어놓고서 거기서부터 이어주는 문제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이런 구간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이어질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함수들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식으로 이어주든 굉장히 이어질 수 있는 함수가 다양하다는 것 정도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얘를 끊었을 때에 대한 생각, 좌미분계수가 같이 0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 정도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1차는 사실 만들기 쉽거든. 1차는 요 미분계수, 얘 따라오는 미분계수만 싹 하고 만들면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런 문제 포인트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1차를 여기다 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냥 그 정도만 알고는 계시라고. 뭐 굳이 따로 개념적으로 정리할 만한 문제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는 될 거야. 아 저기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한 거 같아. 이러면 돼.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다 숙제거든? 니네 잘 풀어오면 될 거고 117번을 좀 내가 풀어줄 거야. 117번 해봐봐. 해보고 설명할게. 117번 아무튼지간에 옛날에 이기훈이가 수상 가르치던 시절부터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오래된 얘기네.
뭐 2차 함수 교점 관계에 대한 걸 질문했으니까 같다고 놓고 교점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같다고 봐. 같아요. 같아요. 자, 같고. 그래서 쟤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풀리냐면 다 넘길게. 이 짝은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에는 0이다. 이렇게 해서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n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2차 함수가 하나는 위로 볼로 대칭축 0에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아래로 볼로 대칭축이 2에 있는 얘가 조금 삐딱하네. 있다고 쳐. 있다고 하고 두 곳에서 만났으니까 하나 알파라 놓고 하나 베타라 놓지. 알파 베타. 그러면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n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에 대한 걸 질문을 했고 거리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좀 관계를 살펴볼 것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실제로 보면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4n이라고 이 점의 좌표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n이라고 하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요렇게 끄사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x값 증가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근데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량은 얼마가 나온다는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럼 1대 2대 루트 5 비율을 좀 사용해주면 ln이라고 하는 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전체 루트 5배라고 볼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조기에다가 어떻게 정리해주면 루트 갈기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갈겨주면 뭐 ln을 얻어내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얘기지. 될까? 뭐 이 문제는 여기는 이렇게만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도형에 활용하는 거였고 다음 페이지에 여기 해봐. 이게 생긴 건 되게 어렵게 뭐 되게 막 말도 어려울 것 같이 생겼는데 막상 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아니야 어려워. 알았지? 해봐. 잘해봐. 화이팅. 다음 페이지 봐봐. 그 귀납적으로 정의된 뭐 그래서 128번 해봐. 해보고 하기. 128번 그 130번이 거기네. 확률과 통계 통합 유형. 비 온 다음 날 비 오지 않을 확률, 비 오지 않은 날 뭐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얼마? 확통? 쉣. 확통이라니. 확통. 다음 주에 한다. 하루에 한 단원. 하루에 한 단원. 근데 전에 그 병원에서 할 때 중복순열은 얼추 설명을 다 해가지고 막상 해보면 금방 해. 고쟁이 내가 좀 봤거든? 좀 봤는데 그 앞에는 뭐 개념 설명 쭉 해준 다음에 쭉 풀어 이러면 금방 하겠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알았어. 스텝 3가 좀 문제지 뭐 스텝 1, 2는 괜찮아. 확실히 다른 반보다 조금 내 설명이 좀 일찍 끝나는 게 있어서
하고 정오판별 좀 정리해주고 나면 한 2-30분 남을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개별 질문 좀 받을게. 아 왜? 뭐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내줄 줄 알았어? 새해 첫날인데. 아 새해 첫날이니까 시간 꽉꽉 채워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첫날부터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 1년 내내 부정타. 그러면 내년 새해도 같이 하죠. 아? 내년 새해도 같이. 내년. 아 그러지 마. 나 아까 그렇지 않은데 심서영한테 내가 왜 고3을 안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줬어. 이게 고3을 하잖아. 고3이 보통 한 여름방학 때쯤 되면 이제 반이 좀 이제 잘하는데 좀 그만두고 이게 좀 정리가 돼. 이제 슬슬 여름 때쯤이면 뭐 자습하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얼추 정리가 되거든. 반을 두 반으로 줄이고 두 반을 줄이면 이제 한 반을 뭘 맡기냐면 보통 중3반을 맡겨. 여름 때쯤이니까. 뭔 말인지 알지? 원주각을 또 하라고? 진짜 나는 다시는 못해 그거. 난 아직도 그 원과 그 원주각 그 고쟁이 문제들 있었잖아 그때. 와 진짜 나는 너무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어. 5대 5대. 그 3은 나 같은 쪼렙은 시켜주지도 않아. 알았지? 자 128번 저기 어떤 애가 나한테 어제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거 첫째 항도 안 줬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라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내가 전에 수업할 때 잘 안 들었구나. 아니야 그냥 잘 안 들었던 애가 질문을 했어. 복귀 수업 때 제대로 참여를 안 했던 애가 딱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이 문장제 문제에서 제발 뭐 좀 하지 말라 했어? 첫째 항, 두 번째 항 구해보면서 전체적인 룰 파악을 물론 그래야 되는 문제도 있어. 내가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니야. 꼭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말라 해서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쪽으로 과몰입하지 말라고.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n번째와 n+1번째에 집중해야 될 때가 더 많다라는 얘기잖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많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요렇게 이제 그릇이 있는데 여기 이제 A 그릇이 있고 B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가 일정 양의 물이 채워져 있고 일정 양의 물이 채워져 있었어. 처음에가 뭐였는지 잘 모르고 아무튼 이 새끼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 총합쳐 3000ml짜리 두 비커에 나눠져 있었는데 비커 A에 담긴 물을 2분의 1 비커 B에다 부은 다음에 비커 B에 있는 물을 2분의 1을 다시 A에 미친놈이야. 아무튼 뭐 그러고 있어. 심심했나봐. 여기다 절반 넣고 절반 다시 넣고 해서 n번을 반복했대. 일단 이거부터 시작할게. 봐봐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n번을 반복했대. 부터 시작을 할게. n번을 반복한 상황에서 팡 하고선 잠깐 보면 야 스톱! 여기 AN이라 보고 얘 BN이라 볼게. 현재 상황에서 물이 그대로 전체적인 양 자체가 있다고 볼 때 AN하고 BN의 합은 3000이라고 보는 것이 일단 맞잖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이쪽에 있는 물의 양 전체의 물의 양의 절반을 어디다가 부어? 여기다가 붓고 거기다 부은 양의 다시 절반을 이쪽에다 붓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쪽에다 다시 붓기 전에 잘 봐라. 그럼 지금 문제는 A 비커에 남아있는 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A 비커 쪽에 있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걸 구할 때 다음 걸 구할 때 AN+1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본다면 여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물의 양 생각하지 말고 봐봐. 일단 빠져나간 게 절반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누군가가 들어올 텐데 그 전에 일단 절반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남아있는 절반 물의 양은 2분의 1 AN이라고 선생님이 써놓을게. 될까? 더하기. 자, 이쪽에다가 절반을 부었었단 말이야. 절반을 이쪽에다 붓는 순간 저쪽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N 더하기 BN이 된다고. 저쪽 물의 양이. 맞아? 그럼 이쪽 물의 양이 2분의 1 AN에다가 BN을 합친 게 됐었을 때 그 물의 다시 절반을 일로 보낸다고. 됐어? 관계식은 여기까지 꾸며줄 수 있고 굳이 BN을 갖다 섞어서 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BN 대신에 뭘 넣어서 3000 마이너스 AN을 갖다가 뿅 하고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무리해볼게. 자, 그러면은 다 했어. 여기까지 했으면 2분의 1의 AN 플러스 2분의 1의 3000 마이너스 AN이니까 여기가 3000
마이너스 2분의 1 AN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4분의 1 잠깐만 맞지? 4분의 1 AN 플러스 얼마? 1500 이게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저거를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쌤 생각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팍 하고 구하려면 그냥 얘를 바로 알파라 갈기고 얘를 바로 알파라고 갈겨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냥 답이 나온다. 그지? 그러면은 결국은 수렴값은 2000 이렇게 괜찮을까? 이게 유난히 3번점 한식이 많이 나와. AN 플러스 1, PAN 플러스 Q.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옛날에도 수업할 때 애들이 고3 애들 특히나 이제 이건 여긴 칠판이 계속 되게 좋은데 칠판 정리하기 전에 찍어서 가고 이랬거든. 옆에 이제 내가 나온단 말이야. 소리 지르고 있구나. 그럼 그거를 이제 롤링페이퍼에다가 이제 뽑아서 롤링페이퍼에다 붙여서 준 게 얼마 전에 집 정리하다가 나온 거야. 이게 하나 나왔어. 막 거기 애들 막 롤링페이퍼 써놨더라고. 선생님 클럽 그만 가세요. 선생님 담배 좀 끊으. 지금 이제 다 끊었지. 클럽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무튼 그런데 막 적혀져 있더라고. 근데 거기 내 얼굴 보니까 와 진짜 그게 한 뭐 왔는데? 어? 인기남이